실제로 있었다는 소름 돋는 사건.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공포영화보다 더 이상한 실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 꾸며낸 도시괴담도 아닙니다. 신문에 기록됐고 경찰이 수사했고 목격자와 자료가 남아있는 사건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텐트를 찍고 한겨울 산속으로 뛰쳐나갔을까? 왜 한 남자는 정장 차림으로 해변에 누워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이상한 종이 조각이 발견됐을까? 그리고 왜 1987년 어느 밤 평범한 TV 방송 화면에 정체불명의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났을까?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소름을 주는 이야기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보고 있다면 조금만 조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첫 번째 사건. 눈 덮인 산에서 사라진 9명.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1959년 1월 소련의 젊은 등산객 10명이 우랄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험이 많은 등산객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눈 구경을 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 험한 지형, 긴 이동거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팀을 이끌던 사람의 이름은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래서 이 사건은 훗날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이동했고 마을을 지나고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한 명이 건강 문제로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예정된 날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계획보다 이동이 늦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는 산속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눈밭 위에 세워져 있던 텐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칼 같은 도구로 텐트를 찢고 나온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옷과 신발,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이었습니다. 기온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분한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곰이 나타났을까요? 눈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본 무언가가 텐트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더 낫다고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수색대는 텐트에서 떨어진 곳에서 시신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시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상도 발견됐습니다. 심한 외상, 두개골 손상, 가슴 부위에 큰 충격. 더 기묘한 점은 외부에서 누군가 공격한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강도나 단순 범죄로 보기에도 이상했습니다. 사건은 조사됐지만 당시 수사 결과는 아주 모호한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압도적인 자연의 힘이었다는 식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텐트를 안에서 찢었을까? 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갔을까? 왜 일부 시신에는 심각한 부상이 있었을까? 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눈사태설, 군사실험설, 강풍으로 인한 공포, 미확인 비행물체, 심지어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최근에는 눈판, 즉 슬램 눈사태가 뒤늦게 발생해 텐트를 덮쳤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답을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밤중
눈보라가 치는 산속, 좁은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던 9명. 그 순간 그들 모두를 동시에 깨운 무언가. 그리고 누군가가 텐트 입구가 아닌 옆면을 찢기 시작합니다. 밖은 죽음 같은 추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갑니다. 신발도 없이, 두꺼운 외투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길래 따뜻한 텐트 안보다 영하의 산속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소름 끼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의 행동이 너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추위를 피하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죽음이 기다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해변에 누워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 서머턴맨 사건. 1948년 12월 1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서머턴 해변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남자는 바닷가 벽에 기대듯 누워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도 신고 있었고 옷차림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옷의 라벨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해변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까요? 시신 주변과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기묘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지 주머니 안쪽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AMAMSHUD. 이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온 표현으로 대략 끝났다 또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찢어진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당 문구가 찢겨나간 것으로 보이는 책이 발견됩니다. 책 뒤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글자들. 누군가의 메모인지, 실제로 암호인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낙서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남자의 여행 경로를 추적해보려 했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왜 신원을 감추는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는지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는 스파이였을까? 누군가에게 독살당한 걸까? 사랑과 관련된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마지막 장소로 그 해변을 선택한 걸까?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 대신 발견된 장소를 따라 서머턴맨이라고 불렸습니다. 얼굴은 있었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몸은 발견됐지만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연구진은 DNA 분석과 계보 추적을 통해 그가 멜버른 출신의 전기 기술자 칼 또는 찰스 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미스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나왔지만 왜 그가 서머턴 해변에 있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그 종이 조각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암호처럼 보이는 글자는 무엇이었는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48년의 어느 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벽에 기대듯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가 잠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끝났다라는 뜻의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70년 넘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무언가가 크게 폭발하거나 잔혹한 장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보이는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끝났다. 도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뜻이었을까요? 그의 삶이었을까요? 누군가와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 TV 화면을 납치한 가면 쓴 남자. 맥스 헤드룸 방송 납치 사건. 세 번째 사건은 1987년 11월 22일 밤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사람도 있었고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졌습니다. 방송이 끊기고 정체불명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유명 캐릭터였던 맥스 헤드룸을 흉내낸 가면이었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 인공적인 얼굴, 기괴하게 흔들리는 몸. 뒤에는 금속판 같은 배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송 침입은 짧았습니다. 시카고의 WGN 방송 중 화면이 끊기고 그 가면 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화면은 불안정했습니다. 방송국은 곧바로 신호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방송 사고인가? 장난인가? 누가 해킹한 건가?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 도중 다시 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약 90초 동안 시청자들은 정체불명의 영상을 그대로 봐야 했습니다. 가면 쓴 인물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렸고 기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화면은 불안정했고 목소리는 왜곡되어 있었고 배경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TV 안쪽에서 시청자를 놀리듯 장난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이상한 영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방송 신호를 납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장비도 필요했고 방송 송출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제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7년의 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집안의 TV는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익숙한 창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믿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뉴스라고 생각했고 드라마가 나오면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전한 화면 안으로 정체불명의 인물이 끼어든 겁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는 시청자들을 바라보고 몸을 흔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봐도 기괴한 이유는 영상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가면, 왜곡된 목소리, 흔들리는 배경,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대사, 그리고 이걸 왜 한 거지? 라는 질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감독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방송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카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뭐였지? 누가 저 영상을 내 TV에 틀었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지? 맥스 헤드룸 방송 납치 사건은 현대식 공포와 닮아 있습니다. 귀신도 없고 폐가도 없고 피가 흐르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뚫릴 수 있다는 느낌.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면이 사실은 누군가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 불안감이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소름 돋는 사건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겨울 산속에서 텐트를 찍고 밖으로 나간 9명의 등산객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두 번째,
정장 차림으로 해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자, 서머턴맨 사건. 세 번째, 평범한 TV 방송 화면을 납치한 정체불명의 가면 쓴 인물, 맥스 헤드룸 방송 납치 사건. 이 사건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는 산속에서 벌어졌고, 하나는 해변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TV 화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반드시 귀신이나 괴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이름 없는 시신, 정체 모를 화면 하나가 훨씬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사건이 가장 소름 돋았나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등산객들인가요? 끝났다라는 종이를 남긴 남자인가요? 아니면 TV 화면을 뚫고 나타난 가면 쓴 인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실제 미스터리 사건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